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일 새벽 1시입니다. 제가 조갑제 TV에 용산 이전 관련 동영상을 올렸더니 거기에 전기선이라는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글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쓴 글입니다. 그리고 쉽게 쓴 글입니다. 공간과 건물의 문화적 의미와 상징, 가치에 대한 무지. 그건 친구와 어깨동무하고 룸살롱 전전하는 삶에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 정부 외신에는 왜 백악관 건물이 예외 없이 영상으로 비춰줄까? 중국 외신에 자금성과 천안문 광장이 나오는 것과 같다. 한국 정부 관련된 뉴스에 외국 방송에선 국방부 건물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 국방부에서 다시 나올 것이다. 그럼 그동안 윤석열이 해온 짓은 국고탕진밖에 안 된다. 청와대에서 옮겨오는 비용, 국방부에서 또 다른 집무실로 이전하는 비용, 국방부와 합참기관들이 다시 옮겨오는 비용, 80년을 이어오면서 다져진 결정의 메커니즘이 무력화되면 새로운 체계가 완성도를 가지는데 다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경험자들의 노하우를 존중해라. 심원식 그리고 인수위 팀장, 당신들이 고위장성 출신이면 후배 군인들의 가슴에 못을 치지 마라. 그러고도 당신들이 선배냐? 어떻습니까? 상당히 잘 쓴 글입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에는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골라가지고 제가 이제부터는 이 글을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공간과 건물의 문화적 의미와 상징, 가치에 대한 무지,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그 건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문화적 의미가 있고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것을 모르고 윤석열 당선인이 하숙집 옮기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건 친구와 어깨동무하고 룸살롱 전전한 삶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공직을 맡아가지고 국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군이 어떤 존재인지, 한국 현대사가 어떤 것인지 이걸 고민한 사람들 눈에는 보일 것이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그런 가치는 별것 아닌 걸로 치부될 것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미국 정부 외신에는 왜 백악관 건물이 예외 없이 영상으로 비춰줄까? 중국 외신에 자금성과 천안문 광장이 나오는 것과 같다. 한국 정부 관련된 뉴스에 외국 방송에선 국방부 건물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국방부 건물이 자랑스러운 건물이 되겠느냐? 국방부 건물에 대통령이 산다는 그런 말에 세계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이 미적 감각이 뛰어나고 특히 건물의 역사성에 대해서 깊은 감수성을 가진 분들이 저런 무뚝뚝한 건물에, 국방 용도로 지어진 건물에 대통령이 갑자기 입주해서 산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느냐.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 국방부에서 다시 나올 것이다.
저 건물이 국민들의 조롱을 받고 외국에서는 웃음거리가 되고 군대에서는 미움의 대상이 된다면 누가 윤석열 다음 대통령 누가 저기서 또 진물을 보려고 하겠습니까? 나가겠다는 공약을 할 겁니다. 공약을. 다시 짓겠다는 공약도 하고 아니면은 청와대로 돌아가겠다는 공약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윤석열이 해온 것은 국고 탕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수천억 원, 아니 조단위가 될지도 모릅니다. 80년을 이어오면서 다져진 결정의 메커니즘이 무력화되면은 새로운 체계가 완성도를 가지는데 다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국방부 합참이 이리저리 옮기고 청와대 지휘소가 국방부로 들어오고 하는 이런 어수선한 과정을 거치면은 수십 년 동안 이 확립된 결정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국가 의지를 결정하고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그런 통신망이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이 운영의 문제라든지 이게 훈련되고 잘 정비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뒤죽박죽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정비하는데 또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그것은 윤석열 5년 동안에는 안 될 겁니다. 이런 것도 친구와 어깨동무하면서 룸살롱을 전전하는 삶에서는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경험자들의 노하우를 존중하라. 경험자들의 노하우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시하고 군대라는 이 프로페셔널한 집단의 의사는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가 되면은 군인들, 특히 군 장교단이 겉으로야 충성하겠지만은 진심으로 존경하겠느냐. 그럴 때 안보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되느냐. 정치적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되느냐. 군인들이 존경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 공무원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까지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수위 팀장, 당신들이 고위 장성 출신이면은 후배 군인들의 가슴에 못을 치지 마라. 그러고도 당신들이 선배냐. 지금 국힘당에 군 장성 출신들이 몇 사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윤석열 권력에 붙어가지고 국군의 권위, 국군의 정체성, 국군의 정통성을 해치는 건 아니냐. 가슴에 못을 치지 마라. 후배 군인들의 가슴에 못을 치지 마라. 이 말은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선이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이런 글을 조선일보 사설이 써야 되는데 그런 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서두르면 탈 난다고 경고를 하더니 서둘러서 지금 탈이 나고 있는데 계속 문재인 정권이 협조 안 한다고 문재인 정권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진영 논리로 가서 국익도, 국가도, 국군도, 국민도 안중에 없습니다. 참 조선일보가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